안녕하십니까. 지식산업센터 전문기업 지산엔 박희성 대표입니다.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출근길이 아니고요, 어제 퇴근길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은 새벽 1시 반입니다. 조금 퇴근이 좀 늦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도 좀 많았고 준비할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좀 만들고 있었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똑같이 동등한 대우도 받기 싫어서 좀 더 열심히 하고 빨리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더 들어서 좀 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제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이루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약에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제가 좀 더 이렇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도 많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렇게 혜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연초에 조금 어제 낮에 있었던 이렇게 저를 취급했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 더 다시 2020년을 조금 더 도끼를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저를 사기꾼으로 이렇게 매도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면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산업센터를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편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실제로 쓸 사람이에요. 쓸 사람. 그러면 뭘 먼저 보실 것 같으세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를 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1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어떤 건물을 선택해서 들어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내가 사야 될 물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최근에는 워낙 이렇게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주차를. 이제 이 주차는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제 그 주차 비율 자체를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잡은 건물이 있고요. 안 그러면 딱 법정으로 허용된 정도만 딱 이렇게 주차를 잡은 건물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전체 연면적, 건물 연면적 나누기 주차 대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몇 평당 주차가 들어갔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몇 평이 나오는 게, 이 평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차 대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체 연면적 그 크기에 비했을 때 몇 평 정도가 들어갔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주차 부분이 유리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보통 분양받으실 때 잘 모르는데 들어가고 나서 주차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더더군다나 호실이 작게 쪼개지기 때문에 최소한 호실이 작은 호실 하나에 대표이사가 하나라고 봤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 한 개 호실당 한 대의 주차 공간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설계를 너무 작게 했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가 좀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차량도 그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탁월했는데, 지금까지 지식산업센터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주차가 많이 들어간 건물이 분양 평수 30평당 한 대 들어간 게 가장 넉넉하게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45평, 한 50평 정도당 한 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차를 그 정도 넣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그 주차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그래서 전용률로 해서 딱 50%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주차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쓰는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를 써보고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해 본 사람은 또 뭘 보냐면 엘리베이터를 봅니다. 엘리베이터. 이제 이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잘못되게 되면 이 출퇴근할 때,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상당히 이렇게 한꺼번에 집중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한참 기다려야 되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는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눌러놓으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걸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에서
위에서 다 타버린다든지, 부족하면 밑에서 타고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 엘리베이터 부분도 분양을 받을 당시에는 사실 체크하지 않습니다. 체크하지 잘 않는데, 실제 사용할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봅니다. 투자자는 당연히 보지 않겠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뭘 보냐면, 조금 생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봅니다. 화장실. 이제 이 화장실을 왜 보냐면, 이제 똑같잖아요. 이 지식산업센터 자체가 그 업무를 하는 시간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출근 시간이 같고 퇴근 시간이 같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밀려버려요. 이게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남자들 같은 경우나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대변을 보는 화장실이 많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있어요. 요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로점을 겪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게 됩니다. 이 부분도.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지식산업센터를 아는 사람은 뭘 보냐면, 이제 과거에 아파트형 공장일 때는 모든 그 냉난방기에 대한 그 실외기실이 호실, 베란다에 다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설계를 하면서 한 건물에서 한 개 층에서 어느 한 일정 부분에다가 통째로 실외기실을 한꺼번에 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생기냐면, 거기하고 실외기실하고 가까운 호실이 있고 먼 호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지식산업센터가 토지가 크기 때문에 먼 경우 같은 경우는 뭐 한 7, 80m, 8, 90m 정도까지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외기실에서 나가서 냉난방기를 그 배관을 설치하는 게 7, 80m가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바로 앞에 있는 호실하고 7, 80m를 간 호실하고는 이 냉난방의 차이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사실은 그래서 이 냉난방기 실외기실은 각 호실마다 그 베란다에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이 냉난방기가 그 중앙 집중식 FCU,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나오고 정해진 시간이지 않은 경우는 안 나오고, 이런 경우는 거의 신도시 같은 케이스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냉난방에서.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요즘에는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늦게도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냉난방이 안 돼 버려요. 아예 그 시간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난방기는 개별 냉난방기에 각 호실에 따로 실외기실이 들어가 있는 이런 케이스가 가장 활용도 좋고 효율도 좋고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근데 그거를 잘 모르시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정도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차 비율이 이 건물은 어떤가,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떤가,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상태는 어떤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엘리베이터 중에서도 화물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 또 이사할 때 굉장히 불편하고 편하고가 차이가 납니다. 이사할 때. 이제 최근에는 이 화물 엘리베이터 잘 때를 인승 화물 겸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크지 않게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도어 자체가 이렇게 양쪽 개폐식이 아니고 슬라이딩 도어로 위아래로 이렇게 덮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가서 좀 크게 들어가게 되면 이사하거나 물건을 왔다 갔다 하게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따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스펙들, 건물 자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건물이 이렇게 사용하기에 편합니다. 근데 그렇게 사용하기 편한 건물들은 한번 들어가면 임대 공실이 벗어날 확률도 떨어집니다. 특히나 안 좋은 건물에 있다가 만약에 그런 건물로 오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좋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정도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요. 밖에 이제 지금 비가 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봤을 때 비가 올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분들도 또 아침에 안전운전해서 가시고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좀 이따, 지금 이제 1시 반인데 이따가 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일어나게 되면 아침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요. 안 그러면
이걸로 아침 영상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